이항분포 파트 한번 볼 거야. 이항분포.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대략적으로 한번 떠올리고 갑시다.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우리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x라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줬는데, 확률 변수라는 거는 어떤 표본 공간에 있는 집합,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녀석을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줬고, 예를 들어서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0, 1, 2 이렇게 나와. 이용해가지고 우리 표를 그릴 수 있었어. 그치? 표를 그려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는 이 녀석을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치?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는 뭐라고?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없고 뚝뚝 끊어지는 값이 아니라서 표로 나타낼 수 없고 연속적으로 나타낸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는 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x에 관한 식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였어. 맞지?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했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주어진 구간에서 전체 넓이가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연속 확률 분포. 맞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번 시간에 할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치? 특별한 케이스야. 자, 그래서 이항 분포는 뭘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독립시행 확률부터 시작할 거야. 독립시행 확률 기억나나? 독립시행 확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주사위를 5번 던졌는데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 있었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총 5번 던졌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게 3번 일어났으니까 계산을 5 컴비네이션 3에 6분의 1이 3번 일어나고 6분의 5는 2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그치? 이게 독립시행 확률 계산하는 방법. 그치? 자,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할 거야. 확률 밀도 함수 P의 X가 X일 때 확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면은 N 컴비네이션 X의 P의 X제곱에 1-P의 X제곱 모양으로 나타내는 녀석을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졌다. 뭐 5번 던졌다, 10번 던졌다, 동전을 20번 던졌다,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이항 분포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라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항 분포도 하나의 이산 확률 분포니까 우리는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확률 분포 x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쭉 해서 n까지 나올 수 있는데 0일 때 확률은 x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n 컴비네이션 0에 p의 n제곱에 1-p를 대충 q라고 쓸게. 그렇지? q의 0제곱. 1일 때는 n 컴비네이션 1에 p의 1제곱에 q n-1제곱에 q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맨 마지막 것까지 계산이 되면 되는데 그 녀석의 총합이 1이 나오게끔 이런 표를 작성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항 분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찾고 싶은 거야? 결국 이 표를 이용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 아래 곱해 가지고 막 계산해 준 게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될 거야. 그치? 자, 그 녀석을 이제 이항 분포에서는 쉽게 계산해 줄 수 있어.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내 준 이 녀석이 확률 질량 함수가 될 때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항 분포에서는 딱 2가지 값만 주목을 할 거야. 알겠지?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할 때는 3가지 값에 주목을 하랬어. 뭐? 시행 횟수, 확률, 성공 횟수. 그치? 자, 이항 분포를 작성해 줄 때는 딱 2가지 값만 주목을 할 거야. 뭐에 주목할 거냐면은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주목을 할 겁니다.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표현을 해줄 거냐? x라는 확률 변수가 여기 써준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따르고 있어 뭐를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이항분포 b를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 뒤에 뭐를 써줄 거냐?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을 갖다 써줄 거야. 앞에 써진 게 시행 횟수고 뒤에 써진 게 성공 확률이야. 그치? 자, 그래서 시행 문제를 보고 우리는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만 갖다 쓰고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항분포는. 그치? 이렇게 써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항분포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1번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요 녀석을 따른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뭐라고 쓰라고? 아, x가 이항분포 5의 2분의 1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겠다고. 그치? 자, 그럼 얘는 시행 횟수고 얘는 성공 확률이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x가 3일 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네. 그치? 이거는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할 거라고. 그치? 어떻게 계산돼? 아, 5번 시행해서 3번 성공했대. 성공 확률 2분의 1이 3번 일어났고 실패 2분의 1은 2번 일어났어.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로 나와 있는 요 녀석에서 확률 분포를 찾았으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을 거야. 자, 평균은 어떻게 계산됐었지? 기억납니까? 평균은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했어. 맞아.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 제평, 평제 가지고 계산을 했었어. 표준 편차는 루트 취한 게 표준 편차야. 맞지? 자,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려고 쳤더니 시행 횟수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만 줘 우리한테. 시행 횟수가 한 20번, 막 40번 그렇게 줄 거야. 그럼 여기 표에 적혀 있는 x의 개수가 20개, 40개 그렇게 될 거라고. 언제 곱하고 계산하고 앉아 있어. 계산 못 해. 그렇지? 다행히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어. 자, 이항분포 x라는 녀석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기대값 평균 2의 x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산만 하면 되냐면은 n 곱하기 p가 바로 기대값이 돼. 얘랑 곱하면은 그게 바로 평균이야. 쉽네? 그치? 쉬워.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npq로 계산돼. q가 뭐냐면은 실패 확률 1-p. 그치? 1-p. 제평평제가 아니고 이항분포에서는 이걸로 계산을 할 거야. 그치? 이항분포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평균 계산하는 거는. 그치? 표준 편차는 뭐 똑같아. 여기다 루트 취한 거. 오케이. 자, 이러니까 이 녀석은 공식 그냥 외워가지고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사는 거 되게 쉬워. 이항분포.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확인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00의 5분의 1을 따르는데 의미는 뭐야? 어떤 확률을 100번 시행한 거야. 그럼 표로 나타내면 이 위에 0부터 100까지 101개의 숫자가 써 있다고. 그거 언제 다 곱해서 평균 구하고 했어? 못해. 사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공식으로 이 녀석의 평균은 100 곱하기 5분의 2야. 그치? 약분해서 40이 평균이야. 바로. 그치? 분산은 100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계산해줘도 돼? 얘가 평균이잖아. 요만큼이.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18 38에 24가 분산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24가 표준 편차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고. 됩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알겠지? 자, 뒷페이지 개념 3번 큰 수의 법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큰 수의 법칙. 자, 큰 수의 법칙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굉장히 커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랑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이랑 거의 근사해지겠다는 거야. 그치? 뭐 그런 얘기가 큰 수의 법칙이라서 뭔가 중요도는 떨어져. 문제에서 응용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X표 치고 지워버려도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여기서 너네가 주목하고 지나갈 거는 요 그래프만 잘 보고 지나가면 돼. 요 그래프만. 자, 시행 횟수가 10번일 때는 그래프가 되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어.
시행의 수가 25번이면 조금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나와. 시행의 수가 50번 되면은 되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 그치? 그래서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그래프가 뭔가 종 모양으로 생겨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의미만 있지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큰 수의 법칙은. 알겠지? 그래서 지워버려도 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랑 어림잡아서 비슷해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전혀 중요한 건 아니다. 알겠지? 전혀 쓸데없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유형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유형 1번.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그치?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항분포는. 자, 대표 278번 보자. 흰 공 4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6번 반복한대.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거에서 색을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6회 반복했어. 시행 횟수 나왔네. 그치? 시행 횟수 나왔어.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검은 공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자. 검은 공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2. 3분의 1이 되잖아. 그치? 한 번 시행할 때마다 검은 공 나올 횟수는 3분의 1이 될 거야. 돼요? 그럼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 나왔으니까 우리는 바로 얘는 무슨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어. 여러 번 시행했으니까. 시행횟수 몇 회? 6회. 성공 확률은 3분의 1로 따르고 있겠네. 작성할 수 있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처럼 나오는 게 확률 질량함수라고. 그래서 6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1의 x제곱에 3분의 2의 6-x제곱 이렇게 계산될 거야. 맞아. 자, 그럴 때 두 번째 p의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얘는 이산 확률 분포니까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x가 5일 때 확률과 x가 6일 때 확률 더하면 되겠다고. 총 횟수가 6번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치? 그럼 5일 때 확률은 6 컨비네이션 5에 3분의 1의 5제곱에 3분의 2의 1제곱 또 더할 거고 6 컨비네이션 6에 3분의 1의 6제곱만 더하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돼요? 그치? 자, 뒷페이지 봅시다. 자, 281번 보니까 한 개 주사위를 18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는 거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시행 횟수 나왔네. 성공 확률 구하자. 3의 배수가 나오는데 주사위를 쓸 때 3의 배수니까 3이랑 6 나오면 돼. 그러니까 확률은 몇 분의 몇? 6분의 2, 즉 3분의 2라고 나오겠지. 시행 횟수 성공 확률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 18의 3분의 2를 따르고 있어 라고 바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때 평균 2의 x는 바로 뭐라고 계산해? 얘랑 곱하면 돼. 18 곱하기 3분의 1. 약분해서 6이 평균. 오케이? 분산은 방금 구한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 곱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4. 표준 편차는 그래서 2 하고 나오겠지. 됩니까? 따라오고 있어?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 옆에 있는 거 285번 보면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90번 해서 A가 이기거나 비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Y는 2X-1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가위바위보를 90번 했어. 시행 횟수 나왔네. A가 이기거나 비길 횟수과 확률 변수 x래.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했으니까 독립시행 확률로 서로 독립이니까 이항 분포를 따를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확률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럼 A가 이기거나 비길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몇 분의 몇일까? 고민하고 있어. A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 중에서 두 개 나왔잖아. 3분의 2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은 의심되면은 일일이 해봐야지 뭐. A랑 B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9가지 나와 있어. 그지? 그 중에서 A가 이기는 경우 생각할 거라고. A가 이기는 경우는 뭐야? B가 가위 냈을 때 바위 내는 경우, B가 바위 냈을 때 보내는 경우, B가 보냈을 때 가위 내는 경우일 거고, 비기는 경우는 언제야? 가위가위 바위바위 보냈을 때 비기겠네. 그지? 그래서 9분의 6 해서 3분의 2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적어줄 거야? 아,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 90의 3분의 2를 따르고 있을 거야. 라고 적어줄 거고. 그 녀석의 평균을 구해주면은 2x는 90 곱하기 3분의 2. 30에 2 곱하니까 60 하고 나올 거고, 분사는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 20 하고 나올 거고,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루트 취한 거 하고 나올 거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은 y라는 녀석이 2x-1일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지? 자, 그러면은 2의 y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2의 2x-1 하면 돼. 평균에서는 곱하기 돼 있는 거 빼기 돼 있는 거 쭉쭉 다 찢어진댔어.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돼? 2의 2x-2라고 계산돼. 2x가 60이라고 계산했으니까 120 빼기 1, 119하고 나올 거고. 그지? v의 y라는 거는 v의 2x-1인데 분산은 뭐랬어? 뒤에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거는 분산에 영향을 안 줄 거야. 그치? 곱하기 돼 있는 것만 분산에 영향을 줄 거고 밖으로 빠져나올 때 제곱이 돼서 빠져나온댔습니다. 맞지? 자, 그래서 4 곱하니까 80 하고 나올 거고 표준 편차는 방금 구한 거에다가 루트만 취하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80 돼요. 그래서 4루트 5 정도 나오나? 이렇게. 자, 이항분포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기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82번에 2번 보면은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평균이 10일 때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x라는 게 이항분포 n의 5분의 1을 따르고 있대. 평균이 10이래. 자, 그래서 평균 구할 거야. 평균은 n 곱하기 확률 5분의 2 하면 되잖아. 그 녀석이 10 나왔답니다. 그치? 자, 그럼 n 구할 수 있겠네. n이 몇이요? 25? 하고 나오네. 그치? 분산 구할 거야. 왜 분산 구할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가?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의 평균은 분산 구하는 데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항분포가 분산 구하기 좀 편해가지고 MPQ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분산 구하는 기본적인 식은 어디서든 그냥 제평 평제야. 그치?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구하라라고 하면 분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항상. 그치? 자, 그래서 분산 구할 거야. 그러면은 아까 우리 구한 평균에다가 5분의 3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6하고 나오네. 그치? 자,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라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평균의 제곱이 100이니까 넘겨주면은 제곱의 평균은 106이 되겠구나 하고 구할 수 있겠지. 되니까. 그러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어? 자, 124페이지 보자. 124페이지에 나온 거는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정규분포는 이산확률분포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항분포인 거고 연속확률변수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야. 그치?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어떤 걸 정규분포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연속확률변수에서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정규분포도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함수가 존재를 해. 그치? 확률 밀도함수. 확률 밀도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아까 살짝 나왔지만 확률 밀도함수는 fx라고 적어줄 거고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넓이가 항상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웬만하면 넓이 구하기 편하게 직선 모양으로 많이 줄 거라고 했어. 그치? 자, 정규분포는 어떤 걸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트의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모양으로 생긴 게 정규분포야. 뭔지 모르겠지. 그치? 2는 우리 얼마 전에 어제 배웠니? 언제 배웠니? 어제 배운 2. 그치? 그 2. 자연상수 2. 미적분에서 배운 거. 2. 그 2.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 시그마는 표준편차. m은 평균. 으로 나와 있는 지수함수 모양이 확률 밀도 함수야.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외워서 풀었어.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요새는 안 나와. 외우지 않을 겁니다. 얘는 절대 외우지 않을 거야. 그치? 자, 아무튼 되게 복잡하네. 그러면은 정규분포야. 그치? 자, 정규분포 식은 외우진 않더라도 이 정규분포 이 함수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외워줘야 돼. 그치? 자,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거냐면은 요 녀석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디 보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쁘장하게 생긴 종 모양이 나온다. 그치? 자, 요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대칭축이 존재. 이 대칭축이 뭐가 되냐? 여기 써 있는 이 m, 즉 평균이 바로 대칭축이 돼. 그치?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이 제일 높은 쪽에 있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점근선 모양의 종 모양,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 오케이. 자,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녀석은 뭐야? 이 전체 넓이가 1 나와야 돼. 그치? 점근선이랬으니까 맞닿지 않고 무한대까지 계속 쭉 이어져 가는 거야. 그 무한대까지의 넓이가 1이라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뻗어나가는 그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 넓이가 1. 자, 이제 정규분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항분포 나타내는 것처럼 정규분포도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줄 거냐? 정규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야. 그래서 n을 써가지고 n의 뒤에다가 뭘 써줄 거냐? 이항분포에서는 시행 횟수랑 확률 써줬었어. 그지? 정규분포에서는 뭘 써줄 거냐면은 평균과 분산을 써줄 겁니다. 평균과 분산을 써주는 거야. 평균과 분산.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항상. 정규분포는 평균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알았지? 평균이 만약에 미지수로 나왔다.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있어. 항상 문제에. 알겠지? 평균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알겠지? 이항분포.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요 그래프에서 우리는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이 확률이 뭐가 될 거라고? a부터 b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곡선 모양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과생들도 요거 적분할 수 있어? 적분해서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이 녀석 확률은 어떻게 구할 거냐? 다행히 수학자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다 계산을 해놨어. 이건 조금 이따 볼 거야. 어디다 계산했는지는. 그치? 자, 아무튼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x축과 둘러싸인 저 부분의 넓이 구하면 돼.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한번 봅시다.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어디 보자. 표준 편차가 일정한 상태에서 평균이 변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밖에 없어. 평균이 변하면은. 알겠지?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변하면은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고. 그지? 그럼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거는 평균에 가깝게 모여 있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2짜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프가. 그럼 표준 편차가 1짜리는 얘보다 평균에 좀 더 가깝게 모여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뭔 변하지 않아야 돼. 이 밑에 부분이 넓이가 1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편견이 가깝게 모여있게. 그지?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뚱뚱하게, 옆으로 나갈수록 되게 얇아지게 그려질 거야. 그래 넓이가 1이 될 테니까 1로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치? 자, 표준 편차가 3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좀 더 평균에서부터 멀리 퍼져 있게 펑퍼짐하게 그려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표준 편차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주는 거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 좀 쳐놓고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꼭 알고 계셔야 돼. 1번 뭐야? M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야.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랬어. 그치? 2번 뭐야? 곡선과 X축과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랬어. 3번 뭐야? 시그마가 일정할 때 M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바뀌지 않아. 그치? M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크기가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 모양이 될 거야. 그치?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펑퍼짐해진다고. 그치? 참고로 이 밑부분 넓이가 1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 반틈 넓이는 몇이겠어? 0.5일 거야. 그치? 왼쪽 반틈 넓이도 0.5일 거야. 그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뒷페이지 갑시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자, 289번 보니까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의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기억 보자. p의 x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랑 p의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랑 둘 다 0.5래. 맞는 얘기인가? 맞는 얘기야. 왜? 자, 정규분포 곡선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겨서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m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해. 전체 넓이가 1인 거니까 이 부분 넓이 반틈 넓이니까 0.5 나오는 거 맞고,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은 이 부분 넓이를 의미해. 그래서 이 부분 넓이도 마찬가지로 0.5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그치? 자, 니은 봅시다. 니은 m이 a보다 작을 때 p의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은 0.5에다가 p의 m부터 x가 a까지의 확률을 빼준 거랑 같대.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자, 정규분포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쑥 이렇게 생겼어. m을 기준으로 저하고 대칭이야. a라는 값은 m보다 큰 쪽에 찍혀 있을 거래. 이렇게. 그치? 자, 그럼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이 부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맞지? 자, 그럼 이 부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여기 반틈 넓이 따로 더하고 이 부분 넓이 따로 더해 줄 거야. 그치? 첫 번째 거 넓이는 뭐가 되고? 일 번 넓이랑 2번 넓이 따로따로 더할 거야. 첫 번째 거 넓이는 뭐가 되고? 0.5. 그지? 더하기. 자, 두 번째 거 넓이는 몇부터 몇까지 넓이야? m부터 a까지 넓이야. 그러니까 p의 x가 m부터 a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다고. 그지? 그러니까 0.5에다가 얘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빼주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니은 틀린 얘기. 오케이. 디귿. p의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랑 p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더하면 1이래. 맞는 얘기인가? 자, 정규분포 곡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평균을 기준으로 저하고 대칭이야. 그치? 그래프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이 그릴 거야, 정규분포 곡선. a가 어디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 여기다 찍어주고,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은 이 부분 확률이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은 이 부분 확률이야. 두 개를 더하래. 넓이가 1 나오는 거 맞겠지. 그치?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돼. 자, 유형 5번 봅시다. 유형 5번. n의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오른쪽 표 뭐야? p의 x가 m부터 x까지의 확률이 이 표처럼 지금 나타내져 있는 거야. 그치? 자, 표 보니까 어떻게 나타내져 있냐면은
m 플러스 시그마 있고 그 밑에는 m 플러스 2 시그마 있고 그 밑에는 m 플러스 3 시그마 있어. 그 옆에 뭐가 써 있냐면은 0.3413, 0.4772, 0.4987 이렇게 써 있네. 그치?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자, 요때 확률을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평균이 여기 있을 때 m 플러스 시그마 하면은 시그마가 양수일 테니까 표준 편차라서 양수일 테니까 m 플러스 시그마는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0.3414라고. 그치? 이 부분의 확률이 바로 0.3414라고.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m이 여기 있으면은 m 플러스 2 시그마의 넓이가 얘가 될 거라고. 그치? 이 부분의 확률이 얘가 될 거란 얘기야. 맞아. 자, 그러니까 이 값이 뭐야? 지금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두 번 더해준 거의 확률이 얘가 될 거라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한 번 더해준 거의 확률이 얘가 될 거라고. 그치? 그렇게 계산해 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어떤 확률 변수 x가 뭐를 따를 거냐면은 30의 5의 제곱을 따르고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럴 때 1번에서는 p의 x가 25부터 4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정규분포 곡선 한번 그려보자. 정규분포 곡선 그리니까 쑥 이렇게 그려주네. 뭐를 기준으로 저하고 대칭일 거라고? 평균 30을 기준으로 저하고 대칭일 거라고. 그치? 자, 그 녀석을 몇부터 몇까지 확률 구하래? 25부터 40까지의 확률 구하래. 그치? 그러면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이 부분 넓이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거냐면은 x가 25부터 30까지 확률 따로 더할 거고 x가 이건 지울게. 30부터 40까지의 확률 따로 더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정규분포 곡선 자체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랬으니까 25부터 30까지의 확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이랑 같아져? 30부터 35까지의 확률이랑 같아져. 맞아요.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치? 약간 되지? 더하기 p의 30부터 x가 40까지 확률이랑 같아져. 돼요? 자, 그런데 이 35라는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 뭘 의미하냐면은 30이라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5를 더한 거네. 그치? 그러니까 m 플러스 시그마를 의미한다고 얘가. 오케이? 얘가 m인 거고 얘가 m 플러스 시그마를 의미할 거라고. 됩니까? 그치?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p의 x가 30부터 40이라는 거는 30이라는 평균에다가 시그마만큼 두 번 더해준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이고 얘가 의미하는 게 평균 더하기 2 시그마를 의미할 거라고. 됩니까? 자, 그럼 평균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은 몇이래? 0.3413이고 이 녀석은 몇이래? 0.4771에 이것만 계산해 주겠다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0.5818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게 651 확률하고 계산된대. 됩니까? 그치? 자, 2번 p의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 구할 거야. 그치? 자,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 구하자. 정규분포 곡선 쓱 그려주니까 30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고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 넓이 구해주라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p의 x가 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p의 x가 30부터 45일 때까지 확률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p의 x가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에다가 30에다가 x 30 더하기 5가 3번 더해져 있네. 5가 표준 편차니까. 자, 그래서 얘가 평균이고 얘가 평균 더하기 3 시그마를 의미할 거라고. 그치? 돼요?
자, 그럼 3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넓이는 0.5일 거고 n부터 n 플러스 3시그마의 넓이는 0.4987 하고 나와 있어. 그지? 자,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0.9987이라는 확률을 갖겠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렵지는 않아. 밑에 있는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 질문 좀 해보자. 자, 293번 보면 어디 갔어?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p의 x가 n-시그마가 a고 p의 x가 n 플러스 2 시그마가 b일 때 p의 좀 이렇게 해볼까? p의 n-시그마부터 x가 n 플러스 2 시그마 1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이 녀석 정규분포 그림 그려볼 거야. 그치? 정규분포 그림 그리면은 뭐에 대해서 저하고 대칭이고 평균에 대해서 저하고 대칭이고 그치? n-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래. n-시그마는 평균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겠어 왼쪽에 있겠어? 왼쪽에 있을 거야. 평균보다 좀 작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거보다 더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a일 거라고. 그치? 자, 이 녀석은 정규분포 곡선 그려봤을 때 평균이 여기 있으면은 어디? n 플러스 2 시그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 그거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b일 거라고. 그치?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래. 어디 부분의 확률 구하는 거야? 쭉 정규분포 있을 때 n-시그마 이쯤에 있고 n 플러스 2 시그마 이쯤에 있을 때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b인데가 뭐였어? a였고 여기 b인데가 뭐라고? b라고. 그치? 그러니까 전체에서 a랑 b 빼주면 되겠네. 맞아요? 하고 가시면 되고. 자, 294번 보자. 294번 보니까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오른쪽 표와 같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x가 뭐를 따르고 있냐면 정규분포 24의 6의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p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0.30851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한번 해보자. 자, 정규분포 따르고 있어. 24를 기준으로 저하고 대칭인데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308로 나왔대. 그럼 a라는 값은 24보다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일단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 부분이야. 비금 쳤을 때 오른쪽 부분이야. 그치? 그럼 a가 여기 있을 때 오른쪽 부분일까? 여기 있을 때 오른쪽 부분일까? 를 구별해야 돼. 어디 부분이겠어? 여기면 되겠어? 안 돼. 왜 안 되지? 이 부분 확률 중에서 일부분이 이미 0.5야. 그지? 요 0.385를 넘어버리잖아. 맞아? 그래서 안 돼. 그치? 그래서 A는 여기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찍혀 있을 거라고? 여기 찍혀 있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확률이 뭐 0.3085가 나왔대.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몇이 나오겠어? (0.5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0.1915 하고 나오나? 맞지? 맞아요. 0.1915 하고 나오는데. 자, 그런데 0.1915라는 확률은 표 보니까 뭐랑 같냐면은
x가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 0.5 시그마 0.5 시그마일 때 확률이랑 같아졌대. 그지? 그때 평균은 지금 23거고, 그지? 평균은 23거고, 시그마가 몇 자리니까? 6자리니까. 그지? 우리가 찾고 싶은 A는 결국 M 플러스 0.5 시그마가 나올 텐데, M이 24고, 시그마가 6자리일 거라고. 그래서 3이니까 27 하고 나오겠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는 문제야. 알았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정규분포 계속 한번 해보자. 정규분포 처음 도입할 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정규분포는 연속확률분포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제? 그리고 정규분포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험 봐서 나오는 성적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전부 다 정규분포야. 알지? 그래서 사람들의 키를 쫙 줄 세우면은 평균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그지? 그래서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키 큰 사람 적고 키 되게 작은 사람도 적을 거라고. 그지? 평균 근처에서 많이 모여 있다고.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키 조사하면 어때? 우리나라 지금 남자 평균 키가 한 173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한 168인 사람이 한 요 정도 있고 169인 사람이 한 요 정도 있고 170인 사람이 한 요 정도 있고 173인 사람이 한 요 정도 있어야 돼. 정상이야. 근데 어때? 여기가 되게 적고 여기가 되게 많잖아. 무슨 얘기야 그럼? 170인 사람이 특별하게 많은 거야? 아니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정규분포니까. 그지? 이렇게 삐져나올 수가 없어. 정규분포야 정규분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무조건 정규분포야. 그치? 우리가 뭔가 자료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다 정규분포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치? 정규분포야. 아무튼 정규분포는 결국에는 뭘 구하는 거야? 그래프를 주어졌을 때 살짝 연습을 해보긴 했지만 어떤 값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는 실제로 구할 수 있다고? 못 구한다고. 그래서 뭐 했다고?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다고. 근데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달라고 봤더니 어때? 자료마다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전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수학자들이 어떤 자료에서 계산을 했냐면은 임의의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에서 계산을 해놓은 게 아니거라. 어떤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정규분포에서 전부 다 계산해 놨어. 알겠지?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x라는 확률분포가 얘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표준 정규분포는 z라는 확률 변수가 얘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이 표준 정규분포를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 표만 가지고 우리가 갖다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렇지? 표준 정규분포는 어디다 계산하느냐? 수학자들이 맨 뒷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 미친 사람처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 미친 사람들 같아. 넓이 진짜 실제로 적분해가지고 계산해놓은 거야. 그렇지? 수학자들이. 그렇지?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표 보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수가 뭘 의미하냐면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0이고 위에 그래프 보면은 어디에 빗금 쳐져 있냐면 어디에 색깔 쳐져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색깔 쳐져 있어.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알려줬냐면은 0부터 x까지의 확률, 여기는 x라고 되어 있니? z까지의 확률을 알려준 거야. 그치? 0부터 z까지의 확률. 그랬을 때 여기 점의 좌표가 z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 z 값이 몇인지에 따라서 이 넓이를 이제 계산해 놓을 수 있게 표준 정규분포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치? 그럼 z 값이 예를 들어서 1.8이다. 그럼 이때 확률은 몇인지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 1.8 읽어주면 되는 거야. 오른쪽 맞니? 왼쪽 숫자에서 1.8 읽어주니까 몇 나와?
0.4641 하고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이 0.4641이야. 이런 식으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새 광고는 예전에 표준정규분포 표를 그냥 시험지 한 장에다가 다 프린트를 해줬어.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그치?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일반적인 학교나 수능에서는 그렇게는 문제가 안 나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어디 갔어? 다시 돌아와서 131페이지처럼 한 4개 값, 한 5개 값, 많아봤자 5개 값, 4개 값, 요 정도만 알려준단 말이야. 이 중에서 우리가 찾아서 계산하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만 알면 돼.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표준화 시켜주는 이유는 뭐야?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표준편차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켜주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되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자, 지금 x의 평균이 m인 거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거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거지. 그 녀석을 어떻게 바꿔주고 싶다고? z의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싶고 z의 분산을 1로 만들어주고 싶고 표준 편차도 1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표준화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은 뭐냐면은 z는 어떻게 만들어주냐. 여기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치? 이게 표준화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x의 평균이 m이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치? z의 평균을 실제로 여기서 구해보면은 2의 시그마분의 x-m 하고 나와. 평균은 뭐랬어? 곱하기 상수 곱해진 거랑 더하기 빼기 된 거 다 쭉쭉 쪼개진댔어.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 시그마분의 2의 x-m까지 쪼개져. 근데 2의 x가 m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져가지고 그냥 0 된다고. z의 평균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치? 자, 분산은 v의 시그마 분의 x-m인데 분산은 뒤에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건 신경 쓸 거 없다고. 앞에 곱하기 돼 있는 것만 제곱해서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의 x하고. 근데 v의 x가 시그마 제곱을 했으니까 약분해서 그냥 1 되는 거야. 그치?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루트치니까 1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표준화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치? 자, 그럼 표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어디 보자.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갈까? 자,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128페이지 중간쯤에 1, 2, 3, 4, 5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한번 얘기 좀 해볼 거야. 그치? 자, 첫 번째 우리한테 요 녀석의 확률을 구하래. x, z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는 쑥 해서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랑 같아져? 이 녀석은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니까 0부터 a까지의 확률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치? 당연한 얘기네. 대칭이니까. 그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의 z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상태에 있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상태야.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정규분포에서는 어디 확률만 알려줬으니까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만 알려줬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0부터 b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a까지 확률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P의 Z가 0부터 B까지의 확률에서 P의 Z가 0부터 A까지 확률 빼가지고 계산할 겁니다. 이해돼요? 그치? A부터 B까지 확률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이번에는 P의 Z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A가 여기 찍혀 있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야. 자, 그럼 이 부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요 반틈에서 A까지의 확률 빼버리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P의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P의 Z가 0부터 A까지 확률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럼 얘는 0.5를 했으니까 0.5 빼기 P의 Z가 0부터 A까지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대. 그지? 자, 네 번째 P의 Z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표준정규분포상에서 0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부분 확률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요 반틈에다가 요만큼 확률 더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0.5 더하기 P의 Z가 0부터 A까지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고. 되지? 자, 5번 P의 Z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바로 할게. 쭉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그럼 이 부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부분 따로 더해주고 이 부분 따로 더해줄 거야. 근데 이 부분 확률이 뭐랑 같을 거라고? 0부터 A까지 확률이랑 같을 거라고. 대충이니까. 그지? 거기다가 0부터 B까지 확률 따로 더해주면 되겠대. 됩니까? 그래서 확률분포표, 분포표? 자,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이런 관계식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계산을 해낼 거야. 우리한테 주어진 확률을. 알겠지? 자, 이제 표준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거를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식은 뭐라고? 시그마 분의 x-m이 표준화 시켜주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표준정규분포 이 녀석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x가 n의 50에 3의 제곱을 따를 때 p의 x가 50부터 56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런데 주어진 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Z 나와 있고 1.0, 2.0, 3.0만 알려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X가 50부터 56 사이라는 거지. Z가 1, 2, 3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 X라는 문자를 Z라는 문자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X라는 문자를 Z라는 문자로 바꿔주는 방법이 뭐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거 양변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줘 버릴 거야. 그렇지? 자, 그럼 P의 50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고, 표준 편차가 몇이야? 3이네? 3으로 나눠줄 거고, X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고, 56에서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식에는 변함이 없어. 그렇지? 자, 그래 놓으면은 앞에 거는 이제 0이라고 써줄 거고, 이 문자는 Z라고 이제 써주면 되고, 요 녀석은 계산해서 약분하니까 2하고 되겠네. 그래서 0부터 2까지 확률이랑 같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표준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요 확률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만 읽어주면 됩니다. 0.477일걸? 이렇게. 그렇지? 자, 2번 보면은 요 녀석의 확률도 한번 구해보자. P의 X가 45부터 47부터 53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얘도 표준화 시켜주기 위해서 뭐 해? X에다가 평균 50 빼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줄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것 47에서도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고 53에서도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알겠지? 똑같이. 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건 이제 Z라고 써줄 거고, 이 녀석은 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 그치? 자, 이 녀석은 뺀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1까지 확률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이라는 거는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0부터 1까지 확률 구한 다음에 2배 해도 되겠다. 맞아요? 그치?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0.3413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방법이야. 표준화 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이제 표 그려가지고 우리는 뚱땅뚱땅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알지? 자, 유형 6번 보자. 유형 6번.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분포 요 녀석을 따르고 이때 확률이랑 이때 확률이 같을 때 요 녀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보자.
295번 보면은 x라는 건 뭘 따를 거냐면은 10의 4의 제곱자리를 따를 거고 y라는 거는 20의 6의 제곱자리를 따를 거야. 자, 그럴 때 p의 x가 10부터 14일 확률이랑 p의 y가 20부터 k일 확률이랑 같을 때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러면은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니까 이때 확률이랑 이때 확률이랑 같다고 해서 이 값과 이 값, 이 값과 이 값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두 값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둘 다 표준화를 시켜줄 거야. 그랬을 때는 값이 같아져야 되거든. 그치? 똑같은 문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화 시켜주기 위해서 뭐 해? x에다가 x의 평균 10 빼주고 x의 표준 편차 4로 나눠줄 거야. 그치? 자, 그럼 걔는 10에서 10 빼고 4로 나눠준 거부터 14에서 10 빼고 4로 나눠준 거 사이에 있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 계산하면은 p의 뭐가 얘는 0이 되고 요 녀석은 문자 z로 바꿔주고 얘는 1 하고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면은 p의 y에다가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20에서도 2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고 k에서도 20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얘 z로 바꿔주면은 이 녀석은 뭐가 돼? p의 0부터 z가 6분의 k-20 이렇게 나오겠다고. 그럼 이때 확률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뭐야?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똑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6분의 k-20이 이를 테니까 k는 26이구나 하고 계산되겠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야. 그치? 자, 7번 이번에는 정규분포 x라는 게 정규분포 50의 5의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1번 p의 x가 5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를 시켜줄 겁니다. 표준화 어떻게 하는 거라고? x에서 50 빼고 5로 나눠주는 거. 55에서 50 빼고 5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p의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네. 자, 그럼 이 녀석 그래프 그려보면은 슥 하고 그려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 부분 확률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0.5에다가 p의 z가 0부터 1까지 확률 더하면 되겠다고. 그지? 자, 그럼 0.5에다가 0부터 1까지 확률 0.3413 더해서 0.8413 하고 계산하면 되겠대. 어렵지 않잖아. 그치? 나중 가면 너네들 이제 눈으로 계산해. 그치? 눈으로 계산할 수 있어. 평균이 50이야? 표준 편차만큼 한 칸 같네? 그러니까 1이야. 0.3413이네. 바로. 그치? 표준화 안 하고 눈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 그치? 빨리빨리. 자, 2번 p의 x가 57.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면은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57.5에서 50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z 되고 얘는 몇 돼? 1.5 하고 나오겠네. 그치? 5분의 7.5니까 1.5 하고 나와. 자,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 그래프 그려보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어떻게 계산해줘? 0.5에서 z가 0부터 1.5까지 확률 빼서 계산하겠다고. 그럼 0.5에다가 표로 1.5 찾아주니까 0.4332 하고 나왔네. 그래서 0.0668 하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자, 3번 p의 x가 45부터 60 사이의 확률 구하시오라고 했네.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주면 p의 x에서 뭐 빼주고 50 빼주고 5로 나눠준 거 45에서 50 빼고 5로 나눠주고 60에서 50 빼고 5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p의 z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확률 되겠네. 그치? 자, 그럼 그림 그려주니까 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네. 그치? 그래서 이 부분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무슨 확률이랑 같아? 0부터 1까지 확률이랑 같고 뒤에 거는 z가 0부터 2까지 확률 되는 거라서 읽어주면 되겠네. 3413에다가 맞지? 4772
만 더 더해주면 되겠다. 됩니까? 오케이. 마저 하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유형 8번 볼 거야. 유형 8번에다가 별표 3개, 유형 9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3개, 4개, 4개, 5개 쳐놓자. 자, 앞으로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거야. 303번. 어느 지역의 성인 남자 1000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71,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까지 딱 읽고 너네는 뭐라고 바로 써야 되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평균은 71이고 표준 편차가 14의 제곱자리야.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래 놓고 나서 1번. 몸무게가 50kg 이하인 남자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러니까 무슨 확률을 구해야 돼? 몸무게가 50kg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돼. 그치? 자,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줘? 표준화 시켜줘. 그치?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니까 P의 X에서 71 빼가지고 14 나눠준 거, 50에서 71 빼서 14 나눠준 거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P의 얘는 Z라고 쓸 거고, 얘는 14분의 마이너스 21이네? 약분해주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그치? 그림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을 요 부분 확률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0.5에서 뭐 빼주면 돼? Z가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확률 빼주면 돼. 근데 이 녀석은 뭐랑 같다고? 0부터 1.5까지 확률이랑 같을 거라고. 그치? 0부터 1.5는 이제 표 보고 읽어주니까 0.43이래. 그래서 0.5 곱하기 0 빼기 0.43. 그래서 0.07 하고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 %라고 하는 거야? 7% 하는 거야. 그치? 퍼센트니까 100 곱해줘가지고. 됩니까? 오케이. 자, 2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몸무게가 57 이상 78 이하인 성인 남자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X가 57 이상 78 이하인 남자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녀석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표준화 시켜주니까 57에서 71 빼고 14로 나눠준 거부터 X에서 71 빼고 14. 78에서 71 빼고 14 해주면은 P에 뭐야? 57이니까 14? 마이너스 14? 약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Z가 0.541 확률이네. 맞지? 오케이. 자, 그림 살짝 그려주면은 그림은 필수적으로 그려. 알겠지? 자,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의 확률 이 부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계산해? 이 부분 확률은 뭐랑 같아서 0부터 1까지 확률이랑 같고 이 부분 확률은 Z가 0부터 0.5까지 확률이니까 0부터 1까지 확률은 0.34라고 했고 0부터 0.5는 0.19라고 했어. 자, 그래서 더해주니까 0.3453 하고 나오네. 그치?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0.53이라고. 근데 전체 남자가 몇 명이야? 1000명이야. 그러니까 몇 명인지 구하려면 뭐 하면 돼? 1000 곱하기 0.53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530명 하고. 됐습니까? 그치? 자, 유형 6번 보자. 유형 9번 보니까 56명을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에 800명이 응시했어. 자, 시험은 성적이 평균이 320점, 표준 편차가 9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시험 점수가 뭐를 따를 거라고? 정규 분포를 따를 거라고. 평균이 320점에 표준 편차가 90점짜리로 적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320점인 상태에서 어떤 점수 이상이 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 점수를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야. 이 점수를 K라고 할게. 그치?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라고 할게.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K라고 했을 때 K라는 점수 이상을 맞은 사람이 56명이란 얘기야. 합격했으니까. 그치? 그럼 K라는 점수 이상을 맞았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 800명 중에서 56명이 이 점수 이상이니까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 통계적 확률로 관찰을 통해서 800분의 56 하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이때 확률이 800분의 56이야. 이해돼요? 그치? 자, 그래서 P의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800분의 56이 될 거라고. 자, 8로 약분해버리니까 뭐가 돼? 100분의 8, 7에 56이니? 그치? 그래서 0.07하고 나오네. 그러니까 P의 X가 320부터 K까지일 확률은 뭐가 나올 거야? 320부터 K까지 확률이니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확률은 뭐가 나오겠어? 0.5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0.43 나올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이제 이 녀석을 표준화할 겁니다. 표준화해보자. P의 X에서 평균 320 빼주고 표준 편차 90으로 나눠줄 거야. 320에서도 320 빼주고 표준 편차 90으로 나눠줄 거야. K에서도 320 빼주고 표준 편차 90으로 나눠줄 거야. 라고 하면은 P의 0부터 얘는 Z가 되고 90분의 K-321 확률일 거라고. 그치? 그럼 이 녀석 표준정규분포로 그려보면은 0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90분의 K-320이 될 때까지 이 확률이 지금 뭐가 나왔다고? 0.43이 나왔다고. 그럼 표를 보고 0.43이라면 확률이 나오려면 몇이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 0.43 몇이래? 1.5래. 그치? 그러니까 이 값이 1.5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곱해주니까 K-320이 15 곱하기 9네 5, 9, 45, 135. 그래서 넘겨주니까 K가 455. 그래서 455점이 최저 점수야. 라고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너네 대학교 갈 때 대학에서는 너네 학교 합격자 점수 안 알려준다? 근데 합격자 점수는 안 알려주는데 지원한 애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까지는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추해내는 거야. 최저 점수를. 알겠지? 실제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알고 나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게 아니야. 학원가에서. 알겠지? 그거 가지고 유추를 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모르는 것도 질문해 봅시다. 자, 302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 302번. 어디 보자. 302번은 확률변수 x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만족시키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보자. 자, 그럼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녀석 표준화 시켜줄 거야. 표준화 시켜주기 위해서 뭐 할 거라고?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그치? 자, 그게 이 값에서도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고 이 값에서도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그치? 계산해주면은 얘는 Z 되고 이 녀석은 빼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니까 A부터 2A까지 확률이네. 그치? 그럼 A부터 2A까지 확률인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그림으로는 어떤 부분이야? 쭉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2A라서 이 부분 확률 구하라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돼? 0부터 2A까지 확률에서 0부터 A까지 확률 뺄 거라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밖에 없어. 1, 1.5, 2밖에 없어. 2에서 1 뺐겠지 뭐.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0.4772에서 0.3413 빼줘가지고 뭐 나온지 확인해 주니까 0.1359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A가 1이라고. 그치? 되니까
307번 보니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 160,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게가 하위 10% 이내에 드는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단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불량품 중에서 가장 무거운 제품의 무게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다시 저기부터 쓰고, 자, x라는 게 뭐를 따르고 있대? 평균 160에 표준 편차 10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하위 10% 이내에 드는 녀석이 불량품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있을 때 16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하위 10%니까 밑에서 10% 안에 드는 게 불량품일 거라고. 그치? 자, 그때 무게를 K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몇이라는 거야? 하위 10%니까 0.1이라는 거야. 10%니까. 그치?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K라고 하자. X가 마이너스 K부터 164일 확률이 몇 거라고? 0.4일 거라고. 그치? 이 부분 확률이.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160부터 K일 확률이 0.3 거네. 자, 그래서 표준화 시켜줄 겁니다. X에서 뭐 빼주고 160 빼주고 10으로 나눠줄 거야. 그게 160에서 160 빼서 1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0에서부터 K에서 160 빼주고 10으로 나눠준 거 사이에 있겠네. 그래서 P에 Z가 0부터 10분의 K-161 확률이 0.4일 거라고. 자, 표준정규분포표 보니까 0.4일 때가 요 값이 몇이면 되겠대? 1.28이면 되겠대. 그래서 10분의 K-160이 1.28. 그래서 넘겨주니까 160 K는 160 더하기 12.8 하면 되겠네. 그래서 172.8. 맞지? 이상한데? 다시 제대로 할게. K일 확률. 다시 제대로 할게. 자, 이때가 0.4가 됐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화 시켜줄 거야. 자, 그러면은 K에서 160 빼주고 10으로 나눠준 거부터 X에서 160 빼주고 10으로 나눠준 거 160에서 160 빼주고 10으로 나눠준 거 사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돼? 10분의 K-160부터 Z가 041 확률이네. 그치? 자, 이게 0.4하고 나왔어. 자, 그런데 이때 확률은 뭐랑 같아져? P에 0부터 Z가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10분의 160 마이너스 K일 때 확률이랑 같아져. 그치? 그래서 얘가 1.28일 거라고. 그래서 10 곱해준 다음에 160 마이너스 K가 12.8이니까 K는 결국 뭐가 돼? 160 빼기 12.8 하고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147.2 하고 이거 자, 308번 보면은 48명 선발하는데 500명이 지원했어. 1차 평균 점수가 88이래. 그래서 88점에 5의 제곱자리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그지? 자, 그랬을 때 선발률의 2.5배를 1차 시험에서 통과시킨대. 그러면은 실제로 48명을 선발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 이 녀석의 2.5배를 선발을 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명 선발하는 거야? 48 곱하기 2.5만큼 선발하는 거야. 그치? 곱해야 되네. 5, 8, 40, 4, 5, 20. 맞지? 2, 8에 16. 4, 2, 8. 그래서 0, 0, 1, 2. 그래서 120명을 선발해야 되네. 그치? 자, 그럼 그래프 쓱 그렸을 때 88점에 대해서 어떤 점수 이상에 들어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일 거라고. 500명 중에서 120등만 하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P의 X가 88보다 88? 이때 최저 점수를 K라고 하자.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 500분의 120. 쓱쓱 약분하고 부모 분자 2 곱해주니까 100분의 24. 그래서 0.24 하고 나오겠대. 그치? 자, 그럼 P의 X가 몇부터? 88부터 K일 확률은 이 부분 확률이 있는 거니까 0.5에서 빼줄 거야. 그래서 0.26 하고 나오면 되겠지. 표준화 시켜주자. P의 X에다가 뭐 빼주고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0이고 이 녀석은 K-88에 5로 나눠준 거. 그래서 결국 P의 Z가 0부터 5분의 K-88 사이라는 얘기네. 그치? 그럼 이 값이 뭐가 돼? 얘가 0.26이니까 0.26에 해당하는 거 나왔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0부터 0.7까지가 0.26이래. 그래서 얘가 0.7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5분의 K-88이 0.7. 0.7 곱하니까 K-88이 3.5. 그래서 K는 91.5 하고 나오겠지. 돼요? 자, 그 뒷페이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하고 나와 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의 제일 대표적인 거랬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의 연속확률 분포의 제일 대표적인 거랬어. 이산확률 분포는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분포인 거고, 연속확률 분포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값에 대한 분포라고 했어. 그러니까 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야. 관련성이 없는 애들이야. 그지? 같아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은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 이 그래프 또 나왔지. 이 그래프 또 나왔지. 뾰족뾰족한 그래프에서 되게 매끄러운 곡선 그래프가 나왔다고. 이 곡선 그래프가 뭐랑 비슷해 보이냐면은 정규분포 곡선이랑 비슷해 보여.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은 우리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겠다 이거야. 그치? 정규분포라고 간주하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치? 실제로 큰 수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몇 번 이상일 때를 몇 회 이상일 때를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여기 참고해가지고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애매해. n 곱하기 p가 5보다 크거나 n 곱하기 q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시행 횟수가 20번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한테 절대 애매한 숫자 안 줄 거라고. 한 23번, 18번. 18번이면 20번 이상이 충분히 큰 숫자를 했으니까 아닌 거 아닌가? 아니고 너네한테 논란이 되지 않을 숫자를 줄 거야. 100번, 150번, 80번.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숫자를 줄 거야. 알겠지? 그럼 충분히 크다 생각하고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어떻게 나타내주냐면은 이산 확률 분포의 제일 대표적인 걸로 시행 횟수랑 평균은 뭐예요? 확률을 여기 뒤에다 써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n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크다고 하면은 이 녀석이 근사적으로 뭐를 따르게 되냐? x라는 게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거라고. 정규분포는 뒤쪽에다가 뭘 써주는 거야? 평균과 분산 써주는 거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np하고 구하는 거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npq하고 구하는 거야. 그렇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거는 대충 한 20번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이야. 확인해서 보면은 x라는 게 이항분포 b의 100에 0.2를 따르고 있을 때 x가 2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줘. 그렇지? 자, 그럼 얘를 그냥 이항분포처럼 풀려면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니까 2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내야 되냐? x가 0일 때 확률이랑 x가 1일 때 확률이랑 x가 2일 때 확률 각각 더해줘서 x가 28일 때 확률까지 싹 다 더해줘야 돼. 그치? 그래야 저 확률이 나와. 그치? 이산 확률 분포니까. 자, 그래가지고 x가 0일 때 확률을 계산하려면은 100번 시행한 것 중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났대. 그래서 100 컨비네이션 0에
0.2니까 분수로 고치자 5분의 1 정도 되겠지? 그치? 5분의 1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5분의 4는 100번 일어났어. 이거 계산해내야 된다고. 할 수 있어? 못해.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치?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2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치? 이거 하나 계산하는데도 힘든데 이게 28개 있어. 계산 절대로 못해. 그치? 절대로 못해. 그래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우리는 x라는 게 뭐를 따르고 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치? 자, 그럼 평균을 구하자. 평균은 뭐가 나오고? 100 곱하기 5분의 1 나와서 20 나오고. 자, 분산은 뭐 나와? 평균에다가 5분의 4만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16 나와. 그래서 4의 제곱 따를 거라고. 맞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2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겠다 이거요. 그럼 우리는 뭐 해서 구하면 돼?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구하면 돼. 그지? 자, 그래서 p의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표 보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제? 절대 그대로 그냥 계산 못하는 거야. 그냥 계산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시행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봅시다. 309번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288번 던질 때 4 이하의 눈이 200번 이상 나올 확률을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주사위 288번 던졌어. 4 이하의 눈이 나올 거래. 알겠지?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가 될 거야. 자, 이산 확률 변수니까 이항분포 288에 3분의 2짜리를 따르고 있어.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4 이하의 눈이 20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냥 계산 못한다고. 그냥 계산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찾아가지고 정규분포 만들어낼 거야. 자, 평균부터 구하자. 평균은 288 곱하기 3분의 2하고 나와. 자, 그러니까 뭐가 돼? 3으로 약분하니까 3, 9, 27, 36, 18 하고 나오고 2 곱하니까 192 하고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평균이 192. 자, 분산 구하자. 분산은 평균에다가 아닐 확률 곱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약분하니까 64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러니까 x라는 거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정규분포 192에 8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네.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p의 x가 2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거야. 표준화 시켜주면은 x에서 192 빼고 표준 편차 8로 나눠준 거 200에서 192 빼고 표준 편차 8로 나눠줄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이제 z가 되는 거니까 p의 z가 빼서 나눠주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면 되겠네. 자, 그래프 그려주니까 어디 부분 구하는 거야? 0이가 0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을 이 부분 확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0.5에서 z가 0부터 1일 때 확률 빼주면 되겠지. 자, 그럼 0.5에서 뭐 빼준대? 0.3413 빼주겠대. 그래서 0.1587 하고 나오겠대. 그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야. 라고 계산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이제 무조건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세 문제 한번 풀어보자.